부부가 각자 통장을 쓰고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노병의 세상 보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가족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였지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조부모까지 한 집에 모여 살며 열면앙팍의 식구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삶과 책임을 함께 나누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의 범위도 분명했고 역할도 비교적 단순했지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것, 그 질서가 사회의 기본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가족의 형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1인 가구, 부부만 사는 2인 가구, 빠르게 드러났죠. 함께 사는 가족은 줄었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은 오히려 넓어졌고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 당연함보다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 속초 청초호를 산책하며 가족의 범위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청룡과 황룡의 사랑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네요. 부부의 모습과도 닮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나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약속하지만 살다 보면 생각도 습관도 돈 쓰는 방식도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부부가 각자 통장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만 나누고 나머지 소득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방식. 예전 같으면 낯설었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지요. 그런데 더 낯선 변화도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루고 살아가는 부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둘만의 삶을 선택한 부부,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 독립을 더 우선해 두는 관계, 겉으로 보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살지만 완전히 묶이지 않고 사랑하지만 책임은 가능한 적게 하는 관계. 그래서 기성세대의 눈에는 아니, 결혼을 한 것인지 동거를 하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서 마음의 갈등도 생깁니다. 책임을 함께 하지 않는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식을 낳지 않는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들 살아가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하려 해도 낯설고 존중하려 해도 서운함이 있지요. 세대 간 가족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주거와 노후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쩌면 삶의 무게가 만든 선택 같기도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정자의 선이 사방이 탁 트여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가족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가두지도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않는, 머무를 수 있고 답답하지 않은 관계 말입니다. 잔잔한 호수 물결이 바람에 따라 천천히 흔들립니다. 화적 관계도 이 물결과 닮았지요. 항상 고요할 수는 없고 늘 출렁이지도 않지요. 살다 보면 부딪히고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니까요. 중요한 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연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숫가를 따라 치유숲 데크길을 걸어갑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네요. 이 길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백세시대의 가족은 서로를 부양하는 관계라기보다 서로 삶을 치유해주는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안부 한 번이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어쩌면 완전히 차지하는 금은달처럼 늘 조금은 부족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서운하고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럽고, 그래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정이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우산을 쓴 펜치이네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느낌. 부모는 늘 그런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오지 않아도 기다리고 연락이 없어도 걱정하는 자리.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기다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엄마 곁에 붙어있는 새끼 곰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식은 언제까지나 부모 품에 있어 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숲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요. 잔잔한 물 위에 요트들이 조용히 묶여 있지만 떠 있지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도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묶어두면 부서지고 너무 풀어두면 멀어지니까요. 청초정 정자 위로 보름달이 떠 있고 호수에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네요. 낮에 보았던 풍경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보던 가족과 나이 들어 바라보는 가족의 의미는 많이 달라집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청초정, 호수에 비친 불빛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란 실체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비춰 만든 그림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은 한 울타리 안에서 삶과 책임을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두되 얽매이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의미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따로 살아도 마음이 이어지면 가족일까? 경제적으로 도와야만 가족일까?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혼인신고를 해야 가족일까? 자식을 낳아야 가정일까? 둘이 의지하여 살면 그것으로 충분할까? 네, 이렇게 가족의 범위도 책임의 크기도 이제는 하나의 답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가족 간의 책임은 어디까지가 서로를 힘들지 않게 하면서도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조용한 생각 하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노병의 세상 보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